내가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를 내조를 잘해. 뭐 이제 직장 그만둬.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다 내가 뭐 내 취미생활 해야 되는데 뭐 나는 한 달에 500을 벌면 나한테 한 300 필요해. 뭐 네가 뭐 다 괜찮다고 해놓고서는 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중요한데 뭐 왜 12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데 막 퍼져 있다거나, 막 분유 막 술 취한 상태에서 애를 위험하게 한다거나. 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끄는 MC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 광록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에 대해서 재밌다.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뭐 바람 폈던 남자, 때렸던 남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안 될 거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유형의 특징들을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을 피하면 좋을까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대들. 네, 이혼 소송을 제가 많이 하다 보면 특별히 서로의 규칙이 없는데도 막 정말 감정의 골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뵙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가풍이 맞지 않는, 우리 집과 가풍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였어요. 이게 누구 한쪽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은 되게 엄마가 여성이지만 뭐 직장 생활을 활발히 하셨고 엄마랑 아빠가 굉장히 평등하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이런 집의 딸과 우리 집은 뭐 아빠 말 한마디면 뭐 엄마가 막 이렇게 꿈뻑하고 굉장히 내조만 열심히 하셨고 엄마가 여성 하시고 아빠가 권위가 있고 이런 집에서 자란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 여성, 뭐 엄마, 아내, 이제 남편, 아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예 상이 달라버리니까 사소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이 남자한테 너무 당연한 게 이 여자한테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고 달라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구나. 네. 또 이런 분들은 그 양가 어른들하고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며느리가 돼서 막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사위가 뭐 이렇게 하면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집안까지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결혼을 준비하실 때 혹시 이제 예전에 집안에 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전에 이런 경우는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뭐 준비하시면서 엄청 부딪히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살면서 이제 드러나서 뭐 대부분 우리 아빠는 그랬지만 난 안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의 아빠. 근데 그러면 중요한 팁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까지는 어쨌든 잠깐은 인사드리지만 어떠한 약간의 성품들을 가진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비슷한 환경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이 맞벌이 집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맞벌이지. 네, 우리 집이 외벌이 집이었다. 그럼 약간 이런 게 아주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연애를 하면서 통상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엄마가 세, 뭐 아빠가 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여성이라면 정말 아빠가 센 집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약간 것도. 조금 비슷한 약간의 가풍을 만나는 게 결혼 생활을 좀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는 이 결혼 관계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나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 꿈이 지지받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화를 내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를 내조를 잘해. 뭐 이제 직장 그만둬.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다 내가 뭐 내 취미생활 해야 되는데 뭐 나는 한 달에 500을 벌면 나한테 한 300 필요해. 뭐 이제 이렇게 한다던가. 근데 그 연애할 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연애할 때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좀 알 수 있는 팁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꿈을 평생 지지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결혼할 때.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지만 이제 그 얘기 속에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중심이 돼서 그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랬는데 너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나랑 살면은 어떤 환경이어도 너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여성분들도 너랑이라면 뭐 단칸방에서라도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단칸방은 잠깐의 단칸방을 말하는 거지 뭐 너랑 뭐 일평생 50년, 60년 동안 단칸방에 살고 싶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뭐 네가 뭐 다 괜찮다고 해놓고서는 뭐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중요한데 뭐 왜 시비해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는 사실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 중심적인 사람은 답이 없죠, 사실은. 네. 뭐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엄청난 배려와 희생이 좀 따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같이 술을 드시면서 그 음주 습관을 좀 보시라고. 중요하죠. 네. 이게 오늘 애주가들이 되게 이거를 보고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막, 언제 우리 막 이러면서. 네, 저도 막 자다가도 벌떡 하긴 하는데 이게 오. 사실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음주 습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뭐 술을 먹었을 때 특별히 엄청 폭력적으로 변하신다거나 술을 먹으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아무 데서나 잔다거나 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저는 결혼 생활에서 이게 엄청난 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제 뭐 술 먹어도 난 실수 안 하잖아 라고 하지만 대부분 외도와 폭력의 이런 많은 사건들은 다 술에서 비롯됩니다. 술김에 뭐 이게 뭐 정당화하면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술김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안 좋은 일들은 사실 다 음주 후에 네.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음주 습관들이 다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나요? 네, 많이 일으키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남자한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자도 오히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여성이 더 이제 심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게 남자들이 오히려 좀 되게 관대하세요. 나는 이 여자가 나랑 같이 술 한 잔도 해주고 뭐 너무 좋아. 나 술 먹는 것도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당연히 그리고 뭐 임신하고 애 낳고 가정 이루면 우리 아내가 뭐 술 먹겠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음주 이제 만취했을 때 이런 걸 별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정말 이런 술 취했을 때의 모습이 안 좋은 여성분들은 저는 임신해서도 술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막 유산이 돼도 뭐 그 정도는 사실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는 뭐 매일 이제 주말이면 술 먹고서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데 막 퍼져 뻗어 있는 있다거나 막 분유 막 술 취한 상태에서 애를 위험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분은 저는 안 좋지 않을까. 술 습관을 굉장히 좀 잘 네. 꼬꾸라질 때까지 한번 마셔보고 자주 봐야겠네요.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약간 가풍이 비슷한 집안을 좀 보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이 좋고 네. 술은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다 기억하거든요. 그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격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 자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아니, 내가 조금 너무 기분이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집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좀 배우자분들을 볼 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노규 변호사님과 함께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